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웹툰, 데이터 기반 웹툰 제작사 오늘의 웹툰의 진수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부터 잠깐 짧게 이야기하면 저 완전 개발자고요. 프로그래밍만 하다가 2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저도 스스로 제가 만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룰 주제는 데이터와 웹툰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데이터 기반 웹툰 제작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데이터랑 웹툰이랑 뭔가 할 게 있겠거니 라고까지는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작가님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데이터 기반 웹툰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작품으로 거의 이제 입봉을 했습니다. 저희 행복을 만드는 작품, 제가 엄청 애정하는 작품인데 예, 굉장히 예쁜 여자 2명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웹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수 치신 거 아니죠? 네,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도 이제 저희 특징이 일단 오리지널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플랫폼에서 독점을 받지 않아도 일단 비독점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에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몸이 바뀌는 GL에 가까운 성향의 작품인데, 드라마 작품인데 어쨌든 비독점으로 연재를 했었고, 심연의 1호선 작품은 크툴루를 다루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도 이제 조금 점점 더 메이저해지긴 하는데요. 이제 아포칼립스, 괴수물 1331이나 혹은 이제 만화경에서 연재하고 있는 추리물, 그리고 뭐 공포 만화, 그리고 이제 액션 만화입니다. 액션 만화도 하고 있고, 스포츠 만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웹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좀 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리지널을 주로 하는 회사고, 저희는 만화가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그리고 싶은 작품을 그리면 저희가 그걸 최대한 재밌게 파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재밌게 파는 과정에 데이터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웹툰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카피가 굉장히 정확히 저희 서비스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작품이 재미가 있다면 왜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다면 왜 재미가 없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돈을 마음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은 정말 창의적인 작품을 그리시고요. 저희는 그 작품에 대해서 독자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재밌는 웹툰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짧게 설명드렸지만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저 김준구 대표님이 계시는 네이버 웹툰에 추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꼬꼬마 개발자여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만화, 역시 만화고, 네, 거의 잡식입니다. 특별히 가리는 거 없이 거의 모든 장르를 다 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유행하는 회빙환도 다 보지만 드라마나 혹은 스릴러 아니면 가족물까지도 다 봅니다. 옛날에 이제 90년대 종이 만화 잡지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는 스포츠 만화, 일반 스포츠 만화들의 만화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뭐 블로그형 만화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고서 네이버 웹툰, 뭐
다른 웹툰 사이트들 생기면서 이제는 뭐 거의 저녁마다 어젯밤에도 그 아도나이라는 작품을 정주행하다가 잤는데 만화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로 했을 때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하면은 하루 종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만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오늘 웹툰이 개업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실제 독자들을 유입을 시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데이터 분석, 그 자체적인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분석 도구, 퍼포먼스 마케팅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이 도구에서는 그 독자들이 실제로 호응이 좋은 독자들의 저희 제품을, 상품을 최적화를 해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그렇게 모인 독자분들을 저희 자체 그 웹사이트에 도달을 시키면은 그분들이 저희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원고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약된 작가님들 외에도 저희에게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는 작가님들께 데이터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분들께서는 저희 웨브사이트에 원고를 올리시면 저희가 독자분들을 실제로 읽게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사실 저 솔루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AWS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대용량 로그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품당 수십만 정도의 로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독자들이 어디까지 웹툰을 읽고 어디에서 뭐 특별히 오래 머무르고 이 다음 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이고 남자 중에 몇 명이 좋아하고 여자 중에 몇 명이 좋아하고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주변에 만화 그리신 다음에 의견 물어보시죠. 친구들 내 만화 어때? 혹은 PD님 내 만화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100만 명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그게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대신 100만 명한테 물어보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근데 왜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 물어보느냐? 사실은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물어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실제로 100만 명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작업할 때는 이 장르가 잘 됐는데 그러면 이 장르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 시장의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도 변화한다라는 것을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컷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다면 그 컷에서 왜 많이 머무르는지, 이게 다른 데이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다각도 분석을 하는 것도 개인이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독자, 진짜 완전 그 돈 내고 쿠키 내고 이제 만화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계에서는 너무 일반적이에요. 저희 혹시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이제 블로그나 개인 채널 갖고 계실 텐데 이런 페이지들은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몇 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몇 시에 많이 들어오고 어떤 컨텐츠를 좋아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도 역시 돈을 내고 돈을 버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죠. 나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왜 웹툰에서는 아직 웹툰 제작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컨텐츠 업계도 슬슬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굉장히 큰 가격에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던 레디시라는 그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공동 작가가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여러 편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최초 10편의 반응이 좋은 작품에 이제 몰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만들고 반응이 좋은 걸 더 계속 제작한다 라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면, 또 게임은 너무 혹시 모바일 게임 하시다가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이시죠? 뭐 이상하게 뭐 핀을 뽑으면 뭐가 쏟아지고 버튼 연타하면은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 캐주얼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보통 그 스킨만 바꾼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만든 게임들을 한 20개, 30개를 앱스토어에 올립니다. 그 중에 반응이 좋은 거를 2편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반응이 좋은 것만 만드니까 이제 만드는 것 대비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지만 드라마 제작할 때도 사실 파일럿 제작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사회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편을 실제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영한 결과가 좋은 작품을 6개월 후에 본 시리즈로 제작을 하는 식으로 파일럿 제작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만화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거죠. 데이터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사실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3화 제작하고 플랫폼에 가져가면 플랫폼에서 이 웹툰이 재밌으니까 더 만들자, 투자해줍니다. 근데 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편집부의 의견보다 만약에 독자 의견을 알 수 있다면 독자 의견 활용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웹툰 제작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웹툰 산업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사실은 저희 회사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궁금하실지도 몰라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기성 작가시고 연재를 하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플랫폼에 연재 중인 내 작품이 어떻게 해야 상위권으로 올라가는지, 혹은 플랫폼에서 첫 화면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 서비스의 스크린샷을 조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스크롤 내리면서 지금 아마 보시게 되는 일반적인 화면일 겁니다. 그래서 추천은 결국 지금 읽고 싶은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이 딱 켜졌을 때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서 바로 클릭하게 만드는 게 추천의 목표입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사실 어떤 알고리즘, 어떤 로직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 편집자가 추천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추천입니다. 근데 데이터로 추천을 한다면은 보통 3가지 요소를 고려해요. 그래서 인기도, 주목도, 연관성,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하는데, 이제 인기도는 너무 잘 아시는 그 인기도예요. 그냥 조회수 순, 매출 순, 혹은 이제 특정 SNS에서 그냥 바이럴이 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인 거고, 주목도는 이제 결국 웹툰은 매주 올라오고 혹은 신작도 자주 올라오니까 이게 꽤 최근에 올라온 것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신작일수록 좀 높은 점수를 받죠. 그리고 연관성은 앞에 2개와 다르게 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내가 좋아할지에 대해서 플랫폼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젯밤에 아도나이 정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아도나이랑 관련된 작품들을 저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저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읽었던 웹툰 혹은 제가 좋아하는 액션 장르의 웹툰, 그리고 취향 저격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신성 요소를 고려해서 제가 보던 것의 새 에피소드나 혹은 신작, 아니면은 메일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재 주기가 조금 더 빈번하니까 이런 식으로 최신성을 강조한 추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기 있는 작품, 인기 있는 건 모두가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기 순으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무작위로 배열을 해보고, 무작위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것도 프로그래머가 혼자서 이제 인기도가 높으면은 1점, 최신 작품이면은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만들어서 게재를 해보고요. 그 점수가 최대한 추천 점수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클릭이 이끌어지도록 그 점수를 점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잘 만들어진 추천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단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는 플랫폼이 어떻게 내 웹툰을 추천하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추천 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플랫폼에서 추천해주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특정 플랫폼은 메인에는 절대 성인 작품 올리지 않는다, 혹은 구작은 올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풀을 생성하고 이 기준에서 이제 그 저품질 필터라는 거는 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후보가 되고요. 그리고 활동 로그와 컨텍스트는 제가 읽은 기록 혹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방식,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이제 이 추천 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일단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 추출할 때 제가 좀 건너뛰어 버렸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그냥 전체에 적용되는 추천이 있는가 하면 성별 연령같이 특정 집단에게만 추천되는 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기 때문에 A를 봤기 때문에 B를 추천한다, 이런 개인화 추천 풀도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추천 후보로 만들게 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추천 풀을 만들고 유저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그 컨텐츠의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제가 땡땡땡이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땡땡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중치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의 점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나타났는데,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조정을 합니다. 일단 점수 순으로만 배열하면은 사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네이버 최상위에 외모지상주의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게 최적의 추천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외모지상주의가 1등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2등은 최소한 남성형 액션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그 리스트를 봤을 때 클릭하고 싶은 게 많게, 다양하게 만드는 게 다양성 균형 조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개발자일 때 했었던 일이고, 지금 사실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개선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웹툰이 데이터 분석을 웹툰 제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저희 웹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거든요. 매출도 잘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웹툰을 만든다면 인기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고요. 그걸 매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독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공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제작 들어가면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후에 런칭이거든요. 정말 빠르면 6개월의 런칭이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어떤 주제가 인기 있을지, 그리고 어떤 주제가 소모가 덜 됐을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보게 하려면은 결국은 연출이 되게 잘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그려주시면 다음날 잘 보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이거를 실제로 읽혀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독자들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드는 이 웹툰이 실제로 누가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남성향 성인물을 만들면서 이걸 여성에게만 마케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에게 인기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는 독자들은 어떤 컨텐츠, 어떤 밈 혹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그 작품의 어떤 요소를 좋아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웹툰이 작년까지는 진짜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인기 있는 장르가 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헤비홈 만들고 뭐 혹은 액션 만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매주 볼만한 재밌는 웹툰 만들자. 재미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만 있으면 되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 전체 들어온 독자들이 1화, 2화, 3화 거쳐서 실제 결제하는 구간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이거를 좀 측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웹툰 애널리틱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들은 1화에서 2화 넘어가는 비율이 대충 60%에서 90% 사이에 이렇게 분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전 만화 중에 연동률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분들에게 연재 기회를 주면은 매출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걸 위해서 웹툰 분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공모전도 했어요. 그래서 2년간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 작가님들께 뭐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 써보세요 라고 제안 드리기도 하고, 혹은 공모전 통해서 이 공모전 들어오신 모든 과제벌전은 이제 120작품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100작품 심사를 했는데 심사 기준이 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들은 그냥 그중에 점수와 상관없이 저희 PD님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계약 논의만 하고, 실제 상은 완전히 공모전 그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만 시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제공을 해 드려 봤는데, 연동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연재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6작품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면은 인기 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소재를 정말 독자들을 공략해서 발굴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새 작품, 이제 리드래프트라는 작품은 6월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작품들 제작을 할 텐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모든 웹툰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맨 윗줄은 다 주제어들입니다. 여기에 뭐 환생, 회귀, 빙의 이런 거 있고요. 혹은 능력녀, 뭐 인회 이런 그 장르보다는 훨씬 작은 키워드로 이렇게 작품들을 전부 분류를 해봤거든요. 분류를 해보니까 어떤 작품들은 계속 인기 있고요. 어떤 작품들은 인기 있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2년간 추세가 주제마다 굉장히 다르고 인기 있는 그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물론 이건 플랫폼마다도 또 다르지만 어쨌든 시장의 변화가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요 마지막 줄 꼭 같이 찍어 주십시오.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일단 시장에 대한 임의의 보정이 반영된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 회사나 특정인이 생성된 데이터와 비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게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는 추세는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 성인을 특별히 요새 좀 많이 팝니다. 그리고 다정녀, 능력녀, 다정남 이런 조금 부들부들한 로맨스 소재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피스 로맨스도 잘 팔리고, 지금 이 상위권에는 이제 여성향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
네, 요건 아마 그냥 천천히 보시면 또 재미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좀 하락하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어요. 요새 플레이어, 귀환, 사이다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태창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작을 기획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행이 있어요. 이 유행이 길면 뭐 10년도 가지만 짧으면은 3개월밖에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올해 들어서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다정녀로 로맨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웹툰을 기획한다면은 다정녀가 들어간 소설로 그 궁중 배경으로 한 로판 회귀물 다정녀 작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같이 고려할 만한 하위 주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1등은 성인입니다. 이 작품은 살짝 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남이 파트너로 나오면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들의 분포나 인기도를 이용을 해서 조금 구체적인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또 대표작도 봐야죠.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대표작은 저희가 뽑은 대표작이지 그 플랫폼이 말하는 대표작은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메뉴 보시는 건 완전 성인 웹툰이고요. 아마 성인 웹툰이 아닌 1등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이 실제로 플랫폼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레진 코믹스에 투고를 할 거라면은 이 작품이 어떤 요소 때문에 사랑받았는지를 좀 잘 공부하면은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또 네이버나 블로그에 많이 써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드리면 조금 그렇고 실제로 이걸 서비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상은 조금 너무 오래된 키워드라서 달달물 한번 볼까요? 네, 달달물 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 뭐 이런 달달물들이 있답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네. 사람들도 달달물에 대해서 사실 1030개 정도의 게시물이면 많은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기획 과정에 이런 걸 쓰고 있고 또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네이버에 투고를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공략을 해야 될까? 뭐가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한정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0일 중에는 요즘 연애라는 웹툰이 엄청 인기가 있고 또 제가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악마는 없다. 이 작품이 사실 굉장히 매니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혹은 유행 같은 거를 제가 함부로 그냥 추측하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분석해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현재는 저희가 제품 기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작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이 작품이 왜 특정 플랫폼에 연재가 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것을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일단 저희 내부 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저희 서비스에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QR코드로 접속하시면은 그 선착순 100명은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가입하신 분이 초대하면 또 가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가입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사실 그 아시겠지만 작가님 혹은 작가 지망생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완전히 그 작가님들께 맞춰진 사이트라 트래픽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회원코드 입력할 때 아마 자동으로 입력되실 것 같아요. QR코드를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제작사로서 작가님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 분들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이제 또 써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사실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뭔가 나는 이게 있어야 매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기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요거 상단 버튼에 의견 게시판이 있거든요. 의견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의견 남겨주시면은 요거는 적극 최우선으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웹툰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 많이 알아주시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작가님들께 좋은 솔루션 제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질문 혹시? 네. 예, 되게 유니크한 강의인데 사실 제가 어떻게 섭외하게 됐었냐면은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께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보시고 되게 만족스러워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개발자 출신이시고 하셔서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뭐 면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뭐 매출 정보나 뭐 조회수나 이런 건 알 수 있어도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이탈하는가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데이터를 유니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좀 다른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발제를 준비했고요. 발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할 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점에서 이탈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호도 조사는 가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많이 본 확률, 뭐 완동률, 연동률 아니면 뭐 결제를 한 것들. 근데 이런 게 쓰이는 거는 많이 쓰이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겠죠. 내가 지금 어떤 게 인기 있는지 알고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연재에 들어갔을 때 비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봐도 요새는 가장 많이 본 장면을 이렇게 그래프를 해놓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분들이 어느 순간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 이유를 쓰고 가는 분은 잘 없어요. 그리고 댓글은 어느 정도 생각들을 좀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웹툰 분석 서비스에서 혹시 비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작품 에피소드 안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 솔루션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연재하는 작품이 많아야 그런 게 유의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급한 거는 어떻게 하면 투고 확률을 높이느냐, 그걸 조금 우선적으로 개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이탈하시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 플랫폼이 완전 웹툰 사이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읽다가 이탈하는 순간에 그 설문조사 같은 거하고 가벼운 보상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이 웹툰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어떤 것 때문에 그만 보기로 했는지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연재 중인 작품은 저희가 이렇게 원고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플랫폼에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네, 최근 웹툰이 작품 수가 많아지면서 노출,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이런 데이터 추천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인기도, 주목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된 만화가 계속 더 유의미한 노출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기화 등등을 이제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것은 작가한테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약간 넘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큐레이션 방식이라든지 데이터 활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의 답변은 저의 경력이나 혹은 지금 제가 있는 회사의 공식 답변은 아니고요. 추천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추천 영역에 모두가 보는 작품이 하나는 껴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럼 이제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에게 맞는 추천을 최대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연재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작품과 2차 저작으로, 그러니까 작품성이나 혹은 드라마화 했을 때 더 잘 되는 작품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 작품이 연재에서 수익을 많이 낼지 혹은 드라마성을 강조해서 저작권 사업을 노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부스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천에도 그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추천을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전에 왓챠가 그랬던 것처럼 추천을 위한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은 추천 연구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결국은 웹툰 추천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제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걸 상위권으로 올려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실험적일 수가 있어서 아마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실험들을 좀 해보면서 좀 나아가는 일이 아닐까. 너무 뭔가 정치인처럼 대답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제율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요. 왜 이렇게 뻔한 것만 보여주냐? 왜냐면은 그게 결제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결제를 하면서도 적당히 작품성 있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결제는 안 하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섞어서 추천하는 거, 그거는 정말 아마 각 플랫폼마다 계신 추천 연구자들이 정말 예술의 영역으로 그것도 연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질문도 되게 무겁고 답변도 매우 정석적이라서 살짝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전 상사가 앉아 계셔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계시지 마시고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자기에서 생각했는데 매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과 그다음 획일화에 대한 말씀 주셔서요. 답변 드리면 결국 세상은 퍼스널라이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화 추천이 계속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의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A라는 작품, B라는 작품 이거가 너무 부스팅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당신이셔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 노출되는 배너가 바뀌고 추천되는 컨텐츠가 다르게끔 되는 걸 이미 오퍼레이션하고 있고 실제 더 보도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유튜브가 그러듯이 틱톡이 그러하듯이 결국은 개인화 알고리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획일화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획일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라는 부분에 에디셔널 과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전체 모든 사용자들에게 모든 컨텐츠가 노출되는 세상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웹툰 시장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안심을 한번 드리고 그러한 와중에 그러면 내 작품의 타겟 독자가 아닌 사람한테 내 작품이 노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기 위한 추천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을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세 번째 피처가 준비 중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 듣고 이렇게 그냥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본격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걸 미래에 적용을 해야 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들어온 미드저니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유행하는 챗GPT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저도 정확하게 같은 부분에 대해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품 기획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후에 나가니까 실제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도 정작 출시할 때쯤 되면은 인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좋은 키워드라고 하면은 결국은 6개월 후에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후에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토픽을 찾아야 지금 기획하기에 적당한 키워드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유행인지 장기적인 유행인지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것도 소비자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특정 키워드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상태창 키워드가 작년 하반기에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기획을 했다면 상태창 뜨네? 그러면 다 이제 남성향 액션 판타지는 다 상태창 넣자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보려면은 혹시 상태창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고 독자들에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신한데 조금 금방 물리네? 이런 키워드들을 좀 수집을 해야 실제로 6개월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미래를 말해주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이제 또 데이터에서 몰랐던 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오히려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이미 소진된 컨텐츠인지를 확인하려면 데이터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요. 뭐 GPT나 미드전이나 저희 같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최대한 많이 그걸 검증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시면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는 이제 작가님들이 주인 서비스 같은데요. 혹시 그냥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아울러서 전체 순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반 독자에 맞는 작품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도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뭐 데이터들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좀 이제 확장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작가든 독자든 혹은 기획자든 그 웹툰 생태계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아마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좀 재미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기획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